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순대로 특징주를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공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괜찮은 종목들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보이는 종목 중에는 오로라 한번 볼까요? 오로라고, 그리고 삼성출판사 뭐 이런 친구들이 어, 지금 아기상어 관련주로 인해 가지고 강하게 올랐죠. 어, 이 박스가 보이죠? 멀리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뭐 저점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는 충분히 보이고 있고요. 주봉을 봤을 때도 크게 하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박스의 구간을 만들었는데, 자, 이 박스 이제 상단선 돌파를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의 크게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자, 어떤 자리냐면 대충 한 14,800원, 15,000원 정도 되는 근처 자리입니다. 네, 지금은 뭐 돌파를 하려는 그런 임박한 자리입니다. 14,000원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윗꼬리 주고 떨어졌지만 최근에 없었던 거래대금 강하게 터지면서 오늘 윗꼬리 주면서 떨어졌죠. 어, 이 박스 안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낮은 금액에서 물론 사야 되는 건 맞지만 아, 오늘 같은 날에는 종가 매매도 좀 한번 부분별 좀 작은 금액으로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채워주는 그런 캔들을 좀 바라보면서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밑에서 이제 또 이렇게 된다면은 다시 여기를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잠깐 눌리더라도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 박스 하단에서는 한번 다시 한번 또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자, 오로라 봤는데요. 오로라보다 사실은 삼성 출판사가 대장주죠. 아기상어, 뚜루뚜뚜뚜.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니까 계속 우상향을 했네요. 계속 우상향을 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진하게 까만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진하게 하니까 탁탁 터치하면서 오르죠. 여기도 터치하고 오르고 이번에도 뭐 터치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터치했다고 봐주십시오. 네, 자, 고점이 지금 계속 형성되고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네요. 네, 19,700원 조금 낮게 잡아볼까요? 이 자리 18,000원, 18,600원 자리는 계속해서 터치하는 자리고요. 자,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땅 지금 풀로 지금 장대 양봉 꽉 채우고 마무리됐습니다. 터치할 가능성 높죠.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상단 치고 하단 치고 다시 올리는 분위기니까 이 에너지, 오늘 끝난 이 에너지는 계속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추세도 한번 이런 식으로도 한번 그어 봤습니다. 자, 추세를 고점과 저점을 평행되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고점과 저점 연결한 선 딱 돌파가 나오죠. 특히 이제 이런 자리가 눈에 보이죠. 단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지지가 되고 여기도 살짝 떴지만 지지가 되었던 자리, 깨지고 난 뒤에는 저항의 자리, 올라오지도 못했지만 다 깨고 올라왔어요. 자, 이 추세선도 이제 돌파를 해주냐라는 건데 이미 이것도 지금 깼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지지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깨지더라도 뭐이 안에서는 좀 캔들이 놀다가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곧바로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면 땡큐겠죠. 땡큐 자리일 것 같습니다. 저라도 이 정도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자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보이는 게 어, RFHIC 이게 계속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계속 좀 다뤄졌어요. 그래서 이 5G 관련주 이게 참 쉬었다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날아갈 것인가 이게 저에겐 숙제거든요. 근데 보시는 분마다 어,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갈 때 가더라도 쉬었다 가고 하는 게 눌렸다 가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주식의 어떤 묘미고 그래야지 더 많이 움츠렸다가 뛰어야지 더 높이 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좀 낮은 금액을 좀 기다려 보는 거죠. 한번 눌리는 금액을요. 보니까 자, 오늘자 이제 드디어 이제 저점이에요. 굉장히 저점. 자, 요거 살짝 빼고요.
이런 자리가 보이죠. 강하게 돌파 나오고 난 뒤에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을 돌파하고 난 뒤에 강한 상승,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잡아주는 자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한 번 더 파동이 나오겠죠. 한 번 더 파동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이게 깨지면 한 번 심하게 훅 꺼질 것 같아요. 지지만 해준다면 돌파가 나오겠죠. 분봉을 한번 볼까요? 자, 너무 촘촘하니까 30분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을 연결한 이런 선이 나오는데 이 큰 급등이 나오죠. 이 급등할 때도 보시면 노란색 선 따라서 반등이 딱 나오죠. 보통 크게 1파, 크게 2파, 그리고 여기서 3파인 듯한 그런 모양이 나오지만, 자, 21선, 20선, 30분 봉상 지켜주던 20선이 깨지고 난 뒤에는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희한하게 이걸 따라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대충 이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탁 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오늘 한번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매매도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들어주네요. 가까이서 볼게요. 갭 하락으로 빡 했지만 그래도 이전에 잡아주는 그 저점에서 잡아서 지금 살짝 올려주네요. 그러면 이전 저점까지, 이전 저점 여러 번 타봤던 이 저점까지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좀 매수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그러면 오늘 2%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자, 이 정도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였긴 했어요. 그래서 내일 뭐 아침 시초가나 봐서 또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내고 나오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게 바운스죠. 기술적으로 탁 튀는 이 자리에서 사서 수익을 얼른 챙기는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뭐 BH도 보이고요. 이거 뭐 그거죠. 갤럭시 폴드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그죠? DKT, 그리고 파트론이 보이네요. 한번 볼게요. 오랜만입니다. 파트론. 그러니까 왠지 그 대출하는 그 이름인 것 같아요. 느낌상. 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파트론 사실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오르간 뒤에 이 중간값까지, 그러니까 해프 조정이라고 그러죠. 2분의 1 값씩.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전에 이전에 그 지지가 되었던 전 고점에서 잡아주고 있죠. 네. 그리고 박스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볼게요. 자, 이런 박스 형태 만들면 바닥 한 2번 정도 다져주면서 버티면은 왔다리 갔다리 매매할 수 있죠. 자, 30분 봉입니다. 30분 봉 왔다리 갔다리. 자, 매수의 구간이죠. 이 자리. 자, 11,800원짜리 밑에서는 매수의 자리에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박스의 모양입니다. 이번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뭐 지지를 만약에 해준다면 좀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한번 해보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한 지지선이 만들어 놓고 딱 깨진다면 빨리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청산하거나 손실을 빨리 최소화시킨다든지 그런 단기적인 매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좀 돌려질까요? 지금 보니까 얘는 지금 컨센서스가 괜찮아요. 그때도 한번 같이 봤었는데요.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98억, 그 다음에 2018년에 300억, 그리고 2019년에 1150억. 야, 무지하게 많이 뜁니다. 그러면 반드시 좀 더 올라갈 가능성, 여력은 있지 않겠나라는 거죠. 2020년에는 크게 변동이 없네요. 아무래도 좀 반등은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파트론 봤으면 밑에 보면 또 하나 더 있죠. MC 더 맥스가 아니고요. MC 넥스네요. 죄송합니다. 네. 주봉을 한번 살짝 보고요. 월봉을 한번 봅니다.
월봉을 보니까 또 이렇게 확실하게 눈에 띄네요. 자, 이 자리가 보이시겠죠? 자, 29,700원 정도네요. 자, 두 번째 터치했습니다. 세 번째 터치하러 이제 올라갑니다. 바닥을 올려주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자, MC넥스도 마찬가지, 이게 렌즈 관련주인데, 이 렌즈는 아무래도 핸드폰에도 스마트폰에도 기존에 한 개 혹은 두 개, 세 개 들어가던 게 지금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많이 들어가고요. 드론 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뭐 홈 스마트, 이게 뭐죠? 홈 스마트라는 IoT 관련 이런 여러 가지들의 렌즈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율주행도 물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센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돌파가 되면 글쎄요.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요? 이 친구의 컨센서스를 한번 발음이 안 되네요. 컨센서스. 파트론하고 시대를 지금 잘 타고 났어요. 보니까 2017년도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난 뒤에 2018년 400억, 2019년도에는 1000억이 넘는 영업이익, 그 다음에 1200억 꾸준히 이렇게 더 나온다라는 그런 결과가 현재 예측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1,000원으로 지금 잡아놨네요. 딱 보니까 지금 여기 3만원 근처죠. 네. 31,000원은 좀 심했고 3만원 정도 해도 그거는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잘 올라가고 있네요. 네. 마찬가지 파트론하고 비슷해요. 보면은 강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물론 반값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전에 고점 저항이었던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돌려내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아직 여러 개 더 있죠. 이전 고점도 3만원 언저리였고요. 이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근처까지 갈 가능성 열어두었다 라는 거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략을 한번 볼게요. 거래대금 상위 들어온 친구들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올리패스도 보이고 MC넥스도 봤고요. 삼본전자 이것저것 보이는. 자, 대보 마그네틱을 한번 볼게요. 역사가 짧겠죠, 당연히. 역사가 짧은데 딱 보면 이제 이거 차트의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 일단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제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이 고점과 저점이 이제 형성됐다 싶으면 보통 4분할을 하는 거죠. 1, 2, 3. 4분할을 하니까 딱 중간값에서 지지를 계속 해줬던 자리, 그리고 보통 이렇게 되면 계속 올라가서 이 중간값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차트를 많이 본 경험상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고 저를 뭐 미워하지 마십시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가 또 특정한 또 자리이긴 합니다. 이 자리가 지금 해서 잡아주는 자리예요. 이 중간값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올라가다 결국에는 올라가더라도 이런 매물벽 때문에 이런 지지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바닥 만들었고 돌파 나왔죠. 어디서 돌려질지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인데요. 또 여기 또 박스가 보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박스가 지지가 되었던 자리, 저항이 되었던 자리. 자, 이 자리가 또 다시 지지 밟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 가까이에서 사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이 추세 따라서 또 공략을 한번 해야 되겠죠.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이잖아요. 일봉인데 오늘도 강하게 지금 윗꼬리 주면서 음봉 마무리됐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래도 갭 상승이에요. 2.5% 오늘 또 상승인 거죠. 음봉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가도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거 염두에 보고 우리가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 치우고 특정한 가격의 선은 이제 여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내일 뭐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오른다면 여기서 한번 맞을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가까이서 한번 떨어져 준다면 매수의 구간이죠. 44,000 아래에서는 매수의 구간이고요. 만약에 뭐까지 떨어지더라도 4만 원까지 떨어지더라도 뭐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하는데, 보통 추가 매수는 마이너스 2% 3% 난다고 덥석덥석 사는 거 아니죠. 최소한 마이너스 5%에서 한 10% 많이 떨어지고 난 뒤에 돌릴 때 사는 거야. 네. 그리고 이 친구 기업을 한번 보자면 기업의 재무 정보를 봅니다. 저는 이 친구를 좀 나쁘지 않게 보는 이유가, 그 중간값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이유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35%, 20%. 그리고 2019년 6월에는 벌써 25% 정도 되는 영업이익을 냈고요. 유불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ROE도 이게 말이 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이 ROE는 보통 한 15만 돼도 굉장히 큰 우량주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죠. 중간값까지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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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또 괜찮은 종목 뭐가 있을까요? 괜찮다기보다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될 만한 종목. 남선 알미늄은 이낙연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정치 테마주의 대장주라 이 친구는 무조건 가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이 친구 다른 건 다 죽어도 이 친구만 살아남겠죠. 오늘 OCI하고 에코프로 BM도 뭐 슬쩍 보이긴 합니다. 뭐 여긴 없지만 또 특정한 종목 하나 좀 한두 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제가 뭐 차트에서 한번 보던 게 있는데, 자, 에코 마케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사실은 굉장히 잘 올라가던 종목이었어요. 주봉인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자, 보통 이런 경우에 4분할 한다 그랬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4분할 해봤는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럴 땐 또 3분할도 한번 해봐요. 맞으면 되고 안 맞으면 소용없고. 근데 3분할 하니까 뭐 이상하게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지네요. 자, 억지로 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에코 마케팅은 일단은 컨센서스 굉장히 좋다. 실적은 일단 확실하다라는 건 일단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2017년에 79억, 169억, 2019년 예상컨대 거의 2배, 380, 그 다음에 430, 500. 이게 한 6개월 오고, 뭐, 크게는 1년 가까이도, 실적이 이제 선반영돼서 주가가 오른다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계속 오르죠. 계속 오르면 더 오를 가능성도 아무래도 다른 어떤 종목보다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떨어지다가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바로 돌려내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30분봉, 60분봉 볼게요. 자, 바닥이 지금 현재 다져지고 난 뒤에 총총총 뛰어오르고 있죠. 네,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가 보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은, 이게 떨어지다가 이제 고점을 올려가고 저점도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만들다가, 자, 이 추세 상단선을 위로 상단으로 돌파를 했죠. 강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더 N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서 물론 이렇게 훅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런 거 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실적을 따라서 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한번 열어두고 우리가 한번 봐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괜찮은 종목 하나 볼게요. 저는 실적 위주로 좀 한번 볼게요. 오늘은 특별하게. 자, 일봉입니다. 자,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4등분을 해보니까, 자, 떨어지다가도 삐죽 하니까 여기 선에 또 닿았죠. 또 밑으로 떨어지고 저항이 되었던 자리가 또 이런 자리, 또 밑으로 또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었던 자리가 또 이런 자리. 1분할, 2분할, 3분할,
4분할 되니까 왠지 지지와 저항이 되는 박스권이 계속 보입니다. 그죠? 네. 여기 살짝 깨지긴 했지만 계속 지지가 된 자리, 그리고 저항 자리, 또 지지되는 자리, 다시 저항이 되는 자리. 저항이 되는 자리 돌파했어요.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선 이 자리도 지금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된다 했죠? 100%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올라가다가 이 저항의 자리 한번 터치하고 주춤하겠죠. 날아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오늘 1.1% 떨어졌는데요.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였죠. 가까이서 볼게요. 좀 머뭇머뭇 거려라 이런 거죠. 5일선 깨고 살짝 떨어진다면 또 땡큐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5일선을 터치 안 하다가 여기는 터치했죠. 여기도 터치하고. 자, 이런 자리는 매수의 구간이었는데 무서워서 어디 살 수가 있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추세는 대충 이 자리에서는 지금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추세 하단에서는 매수를 좀 하면 진행을 하면 좋았겠다. 밑으로 한 번 더 떨어진다면 여기서 한번 살 수 있는데 뭐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알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만약에 18,500원 언저리까지 좀 눌렀다가 이렇게 가면은 고마운 자리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자리가 됩니다. 이런 자리가 되겠죠. 지지가 되었던 자리, 저항되었던 자리, 지지가 되어라. 제노레이는 실적을 보면은 1,000억이 되지 않습니다. 1,000억이 되지 않고, 그리고 컨센서스를 보니까 컨센서스를 보여주네요. 종목도 시총도 작은데 보여주네요. 영업이익이 46억 2016년, 그 다음에 62억 110억 140 190 230 잘 가겠다는 소린데, 용목가 이게 지금 처음에 그 시초 그 공모가가 얼마죠? 그것까지 제가 보면 더 좋겠는데 지금 그 공모가 아래에 있다면은 매수해야 되겠죠. 네,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뭐 하는 애냐 보니까 치과용 CT 장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영업이익률이 14%, 19%, 그리고 2019년 6월 초반 중반에는 상반기라고 그러죠. 20% 강하게 나왔네요. ROE 정말 뭐 깡패네요. 제노레이 한번 봤습니다. 다른 종목도 봐야 될 게 좀 많은데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형아였습니다.